이번 시간에는 그 법인의 자금 관리, 그 가지급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우리 세법에서는 이제 이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어서 가지급금이라는 게 결국은 법인의 자금이 법인 외로 유출이 되어졌는데 그것이 특수 관계자에게 무상으로 대여가 되어졌다라고 보는 개념이 지금 업무무관 가지급금, 가지급금의 개념인데요. 그런 자금이 있을 경우에 세법에서 여러 가지 규제사항을 두고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해서 보시면 이제 그 용어는 가지급금 또는 주주, 임원, 종업원, 단기 채권 또는 대여금 등 어떤 계정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자, 그 법인의 특수관계, 대표이사라든지 주주라든지 임원이라든지 이런 그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가지급금은 회사의 자금을 그 특수관계인 등이 개인적으로 유용하게 되어서 회사의 자금 사정을 악화시키게 되고 회사의 자금 사정을 악화시키게 되고 또 그 가지급금을 지급받은 자는 아무런 대가 없이 이자 비용 지급 없이 자금을 공짜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법에서는 규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규제하는 내용에 보시면 먼저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두 가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해서 입금에 산입한다. 즉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또는 저리로 빌려준 것에 대해서 이자를 받은 걸로 봐서 그래서 인정이란 표현을 써요. 이자를 받은 걸로 보고 그 금액을 입금에 산입하겠다. 입금에 산입하겠다는 얘기는 소득 금액을 그만큼 늘려서 법인세 과세를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와 더불어서 만약에 그 회사에게 차입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자 비용을 지급할 거겠죠. 차입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지급금과 관련된 지급이자는 또 송금불산입하겠다. 즉 손금,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겠다.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것만큼 또 소득 금액이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인정이자 금액을 입금에도 산입하고 지급한 이자 비용을 손금으로도 인정하지 않는 이중에 규제를 하고 있는 거죠. 또 그 상대방, 특수관계인, 그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았거나 저리로 대여받은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그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해서 수령자에게 소득 처분을 한다. 법인으로부터 돈을 공짜로 받아온 부분에 대해서 소득 처분을 한다. 이익이 생긴 거죠. 만약에 그 특수관계인이 자기 회사가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 아니고 다른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렸더라면 당연히 이자를 지불해야 되겠죠. 근데 특수관계인 법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거기 때문에 이자 안 내는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이익이 생긴 거다. 그래서 그 수령자에 따라서 소득 처분을 해서 개인 소득세까지 과세하고자 한다. 그래서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하나의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법인에도 불이익을 주고 특수관계인에게도 불이익을 주는 규제 조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해당 법인에 대한 불이익, 먼저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해서 입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인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 이자를 아예 받지 않거나 아니면 아주 다른 이 사람들에게보다 저렴한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한 금액이 있더라. 그런 경우에는 요 산식에 따라서 계산된 금액을 이자로 봐서, 이자 받은 걸로 봐서 세무조정시 입금에 산입한다. 세무조정시 입금에 산입한다. 이 가지급금 인정이자 입금 산입은 부당행위 계산 하나의 유형입니다. 부당행위 계산이란 것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하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회피하려는, 감소시키는 그런 행위를 했을 때 거래 가액을 부인하고 시가로 계산한다는 그런 규정인 거죠. 부당행위 계산 부인. 따라서 이 가지급금 인정이자 입금 산입도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하나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느냐? 실제로 그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또는 저리로 대여했으면 받은 이자가 있거나 또는 아예 이자를 안 받았다면 세법상에서 인정이자를 계산한 금액에서 그 차액 부분을 입금 산입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정이자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가지급금 등의 적수, 그 가지급금 등의 적수라는 것은 매일매일의 잔액을 더한 수다. 예를 들어서 뭐 5월 1일에 법인에서 자금이 대표이사에게 1억 원이란 돈이 흘러갔다.
나갔다는 거죠. 법인에서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에서 1억 원을 찾아갔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런 이유가 없더라. 그러면 이 1억 원을 가져가서 계속 안 갖고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 계속 있었다면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억 원의 가지급금 계속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일매일 1억 원을 다 더한 수가 적수라는 거죠. 그 가지급금의 적수. 그죠? 그 적수를 계산하고 거기다가 이제 이자율을 곱하는데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란 것이 있어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란 것은 이 회사가 차입금이 있을 경우에 다른 뭐 금융기관이든 뭐 어디선 차입한 차입금이 있으면 차입금에 해당되는 이자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차입금과 이자율을 가중평균한 이자율을 말하는 거죠. 평균 차입 이자율이죠. 그 이자율을 곱해서 계산한 게 인정이자예요. 만약에 이 회사에 차입금이 없다.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계산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을 해요. 근데 현행 당좌대출 이자율이 지금 6.9%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의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계산할 수 없어서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한다면 1억 원 빌려준 거에 대해서 6.9% 이자를 받은 걸로 본다. 인정이자가 있는 걸로 보고 그 금액만큼을 입금 산입해서 법인세를 내라.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당좌대출 이자율이 현행 지금 시중 이자율에 비교해 보면 상당히 높은 율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실이 있을 경우에 근데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면 굳이 법인이 그 대표이사나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할 의도가 있어서 대여하지 않은 경우라도 회계 처리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이렇게 그 가지급금이 계산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런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물론 이제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이니까 그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서 그 조건에 맞아야지 인정이자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에 다 맞았다라고 가정했을 때 인정이자 계산을 해서 입금에 산입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결국은 가지급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다음에 업무 무관 관련 가지급금 관련 지급 이자 송금 불산입. 자, 가지급금도 있고 그다음 이 회사가 차입금도 있다. 차입금이 있다는 얘기는 지출하는 이자 비용이 있다는 거죠. 보통의 경우 차입금은 사업의 운영 자금에 사용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그 사업의 운영 자금에 쓰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인 거죠. 근데 이 회사는 이렇다는 거죠.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와서 차입을 해와서 예를 들어서 1억 원 차입을 해왔다. 1억 원 차입을 해왔으면 그 금융기관에 이자 비용을 지출하고 있겠죠. 이자 비용을 지출하면서 빌려온 그 1억 원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특수관계자에게 아무런 대가도 없이 공짜로 빌려줬다는 거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서 손금으로 인정받으면서 그 돈을 사업 목적에 쓰지 않고 특수관계자에게 공짜로 빌려줬다는 거에 대한 규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입장에서 하는 것이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인 거예요. 그래서 그 차입금에 대해서 지출하는 이자 비용 중에서 총 차입금 적수분의 업무 무관 자산 가지급금의 적수를 계산한 금액만큼을 손금으로 인정해 줄 수가 없다라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해당 법인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사항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특수 관계자, 그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든 저리로 받든 그 자금을 대여받은 그 특수 관계자 입장에서는 인정이자 상당액을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 소득 또는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한다. 인정이자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빌렸더라면 줬어야 될 이자인 거죠. 근데 그만큼 지출을 안 했으니까 이 특수 관계자에게도 이익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것만큼 그 인정이자 상당액만큼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 소득을 처분한다. 그 누구에게 구체적으로 이익이 돌아갔느냐? 그 돈을 빌려간 상대방이 임원이나 사용인이다. 그러면 법인이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결국 급여죠. 그 상여죠, 상여. 그래서 상여라고 소득 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이 주주라면 회사가 주주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경우는 결국 배당의 형태로 줄 거 아니냐. 그래서 배당이라고 소득 처분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임원이나 사용인으로 상여로 처분된 임원이나 사용인의 입장에서 그것이 뭐예요? 상여라는 것은 근로소득을 구성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주주인 경우에는 이제 배당으로 소득 처분이 되면 주주 입장에서 그 배당은 배당 소득을 구성하기 때문에 배당 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특수 관계인에게도 세금을, 즉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면 원천은 하나였잖아요. 가지급금. 가지급금이란 원천 하나의 원천에 대해서 인정이자를 입금 산입하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지급이자 부분에 대해서 또 송금 불산입한다. 이중 규제가 아니냐. 이것이 똑같은 내용에 대해 하나의 사실에 대해서 입금 산입해 인정이자 계산해서 입금 산입하고 지급이자 비용 계산해서 송금 불산입하는 거 이중 과세가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보시면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그 취지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입금 산입하는 취지가 왜 돈을 남한테 빌려주면서 이자를 안 받았느냐, 또는 왜 적정한 이자를 받지 않았느냐, 업무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하고는 관계없이 자금을 빌려주고 무상으로 대여하고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것에 대한 문제를 삼는 거죠. 적정한 이자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적정한 이자를 수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규제라는 거죠. 무상이나 저리로 제공한 가지급금에 대해서 이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것이다. 그런 목적으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입금 산입을 하는 것이고,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규정은 뭐냐? 돈을 이자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 다음에 그 가지급금이 생겼는데 업무와 관련 없이 돈을, 자금을 유용한 거, 업무와 관련 없이, 자,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해왔으면 차입해온 그 돈을 어디에 써야 돼요? 생산적인 목적이나 자금 운영, 기업의 자금의 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산적인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비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해서 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한 것에 대한 규제다. 따라서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입금 산입하는 이유와 지급이자를 송금 불산입하는 이유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중과세가 아니다 라고 보고 지금 현행 이제 우리 세법에서는 두 가지 규제를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렇게 같이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생기지 않도록 회계 처리를 잘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생겼을 경우에 이렇게 세법에서 규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식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